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카운터 스테어링을 안 써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개발한 이런 특수한 측정 장치를 제가 대여를 했습니다. 뱅크각을 유지한 채로 돌아 나간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억지로 무릎을 대려고 이렇게 내려서 막 땅에 대고 있으면은 약간 좀 꼴사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요번에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한번 저도 나름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랑 실제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자, 오늘 실험을 위해서 특별히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개발한 이런 특수한 측정 장치를 제가 대여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첨단 측정 장치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거금을 들여서 보스턴 다이나믹에 의뢰를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대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빌리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근데 아주 정밀한 측정이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빨간 막대기는 이 차체와 고정되어 있는 축이고요. 흰색 막대는 핸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행하면서 내가 핸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이 뭐냐?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거는 저희가 핸들을 꺾는 반대 방향으로 차체가 기운다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뜻인데요. 카운터, 그러니까 역을 뜻하는 겁니다. 반대 스티어링을 말하는 건데, 제가 왼쪽으로 선회를 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조금 밀어주면은 자전거가 이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핸들을 돌리면서 자전거가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체는 이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기울였으면은 다시 핸들을 이쪽으로 돌려서 뱅크각을 유지한 채로 돌아 나간다는 걸 뜻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도 제가 이쪽으로 기울고 싶으면은, 자,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차체가 기울어지면은 그때 다시 반대로 돌려서 그 뱅크각을 유지한 채로 앞으로 진행해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을 안 쓰면은 뭐 전혀 회전이 안 되냐? 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카운터 스티어링을 본능적으로 쓰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자전거를 격하게 어릴 때부터 많이 타오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아마 쓰고 계실 거고요. 자전거를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실제로 카운터라는 거를 안 쓰면서 되게 서행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냥 일반적으로는 코너를 돌 때 이런 식으로 서서히 체중을 살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틀어도 실제로 바이크는 움직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선회가 되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핸들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이동하면은 당연히 선회가 됩니다. 다만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좀 크고요. 자,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지 않고 그냥 한번 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후자. 자, 이런 식으로 후자. 자, 되긴 되죠. 카운터 스티어링을 안 쓰고 후자. 자, 이런 식으로. 네, 선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면 선회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을 안 쓰고 그냥 돌았을 때는
제 머리의 중심축이 변하질 않습니다. 그 라인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 머리에 그 장애물과 동일선상으로만 피해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제 머리의 위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냥 아래만 움직이는 거죠. 아래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주행하고 있는 라인 자체는 크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고속일 때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면은 선의 반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굼뜨게 되죠, 한마디로. 자, 다시 한번 카운터를 안 쓰고 그냥 체중 이동만 해서 핸들만 살짝 돌리면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네, 머리를 축으로 두고 다리만 왔다리 갔다리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도로의 작은 장애물 같은 거는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몸의 라인 자체는 크게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물론 속도가 느릴 때는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카운터를 꼭 안 써도 속도가 느릴 때는 이렇게 움직여서, 네, 내가 주행하는 라인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첩한 반응을 보이기는 힘들어요. 가다가 갑자기 뭔가를 피해야 될 때는, 특히 이제 앞에 오토바이나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않으면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고 칠 때 카운터를 쓰지 않으면은 사실 회피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라인 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카운터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카운터를 의식을 해서 쓰게 되면은 라인 자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옆 차선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아까와는 다르죠? 아까는 빠르게 작은 장애물을 피할 수 있었지만 라인 이동은 힘들었고, 아마 관성이 작용해서 그럴 거예요. 네. 하체만 돌리는 거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자, 카운터를 쓰면은 라인 자체를 확실히 옆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의 반경도 엄청 짧아지죠. 짧은 시간에 급한 기동을 보여야 될 때는 카운터 스티어링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인 자체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본인이 원하면 라인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도,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라인으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카운터를 먹이는 값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운터를 쓰면 더 밖으로도 더 안으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 굳이 카운터 스테어는 안 써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속이라고 코너를 뭐 이렇게 급하게 누워야 될 때 꼭 카운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회전 각이 거리가 안 나올 때, 한마디로 내가 앞에 벽이 있어서 커브를 들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이럴 때 카운터 스티어링을 보통 자전거 타실 때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여기 기둥이 있죠? 그러면 자, 간단하게 이쪽에 기둥이 있다고 봅시다. 가다가 각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통 틀죠? 자, 이쪽 기둥도 마찬가지. 가다가 거꾸로 각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틉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못 피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마 차 온다. 자, 아시겠죠? 가다가 못 피할 것 같다 그러면
카운터를 쳐서 이런 식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속도가 빠른다고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속도보다는 결국에는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선회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을 갖다 결국 선회 반경을 줄여주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고 힘들어. 잠깐. 아이고 힘드니까 잠깐 멈춰서 얘기를 하죠. 아 힘들어. 자, 그러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대략적인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 연구해 본 게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른 분들은 얘기 안 드렸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운터 스티어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중요하다,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그건 그냥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요. 다만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좀 더 자기가 되게 적극적으로, 아이고 덥냐 이렇게, 더워. 자기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하고 싶고, 코너링에 대해서 좀 더 욕심이 있고 관심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더 안전하게 타고 싶다라면은 카운터 스티어링을 적극적으로 연습해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귀찮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아예 그냥 굳이 안 해도 돼, 알아서 몸이 해주는 건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 경험상은 저도 옛날에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걸 사실은 모르고 쓰고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예전에 준머 탈 때였는데, 준머 탈 때도 물론 어릴 때 자전거 탈 때부터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연히 터득한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막 썼던 건 아니고, 타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핸들을 반대로 쳐서 바이크가 눕히는 바이크가 눕히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서 더 빨리 장애물을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면서부터 터득했었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터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자전거에서는 쓰더라도 오토바이에서는 의외로 그걸 적극적으로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준머 탈 때도 잘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제 친구놈이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더니 맞아, 옛날에 자전거 탈 때도 이랬었지 라는 그런 느낌을 갖다 그때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적극적으로 사용을 좀 하게 됐었죠.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알고서 쓰시는 분들이랑 모르고서 본능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모르고 못 쓰시는 분들, 그리고 아예 안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오토바이란 게 자전거랑 다르게, 자전거도 물론 이제 속도가 빠르고 급할 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반드시 이게 속도가 빨라야지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회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걸 갖다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 회전 반경, 선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선회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나름 쓰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어떻게 보면 테크닉의 하나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또 한 가지,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지 않고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은 사실은 이 바닥에 있는 낮은 장애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바닥에 수리탄 같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또 물 웅덩이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지 않아도 그냥 쇽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높이가 높은 장애물 또는 크기가 거대한 장애물, 일정 구간 그 라인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장애물을 피할 때는 카운터를 쓰지 않으면은 선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카운터 스티어링을 따로 연습해 두시면 되게 좋은 게, 도로에서 갑자기 장애물 나왔을 때
잽싸게 피해야 될 때 그때 가장 많이 씁니다. 저도 사실 그때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서킷 가가지고 초보 강좌 라이센스를 딸 때도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한 이야기는 애초에 해주지도 않습니다. 뭐 본능적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쓰고 타실지도 모르지만 강사 선생님이 애초에 카운터 스티어링 관련된 건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사실 카운터를 굳이 안 써도 서킷에서도 그냥 주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되게. 하지만 서킷에서도 역시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또는 급하게 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얼마든지 카운터 스티어링을 써야 됩니다. 네, 그거를 그때 알고 쓰느냐 아니면 몰라서 못 쓰느냐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뭐 오죽하면 외국에서는 카운터 스티어링 오토바이 교육 시간에 가르쳐 주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카운터를 써야지만 코너를 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코너는 도시면서 몸으로 습득을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코너를 돌 때는 카운터 스티어링을 오히려 쓴다라기보다는 카운터를 그렇게 급하게 코너를 돌 일이 사실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았었고요. 저도 오히려 카운터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트레일 브레이킹, 네, 그걸 이용해서 코너를 돌 때 훨씬 효과적으로 잘 돌 수 있었습니다. 뭐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볼게요. 코너를 어떻게 하면 잘 도냐, 뭐 어떻게 안전하게 돌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갖다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 저 또한 되게 궁금했습니다. 많이 눕히고 무릎을 대지 않으면은 코너를 못 도는 거 아니냐. 다리 아파. 다리가. 자, 그래서 무릎을 대지 않으면은 코너를 못 도는 건가? 유명산 같은 데서 급한 코너를 어느 정도 속도로 돌 때 무릎을 대고 다들 도는데, 뱅크각을 깊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돌 수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어느 정도 속도의 그 코너를 돌 수 있는 속도의 한계점을 벗어났을 때는 더 뱅크각을 키워야 되고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릎이 땅에 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릎은 일부러 대는 게 아니라 뱅크각의 한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무릎을 대려고 이렇게 내려서 막 땅에 대고 있으면은 약간 좀 꼴사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굳이 많이 안 대려 하는 이유도, 저는 사실 바이크를 그 정도까지 눕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굳이 대려고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원돌기 연습을 한다거나 뭐 뱅크각의 한계를 좀 연습하거나 할 때는 저도 무릎을 대고 연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도에서는 별로 그런 짓을 하기가 싫어요. 위험하잖아. 딴 거보다 수리비 때문에 저는 오토바이 수리비 기껏 돈 모은 거 거기다 다 꼬라박거나 제 생명을 단축하는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꼭 코너를 막 배워보고 싶고 무릎을 대고 긁고 싶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도 공터에서 싸구려 바이크로 연습을 하시거나 따로, 아니면은 서킷을 가세요. 서킷을 가시면은 뭐 이리저리 깔면서 연습 좀 달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속도도 많이 내볼 수 있고 뭐 행오프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뭐 상대방 선수들과 겨뤄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서킷을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카운터 스티어링은 짬짬이 그냥 공터에서 느긋하게 연습해보고, 도로에서도 모르셨던 분은 그냥 뭐 본능적으로 쓰고 계신 분들은 몰라도 상관없다고 봐요. 몸으로 이미 습득을 하신 분들은 굳이 따로 생각을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모르셨던 분들은 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갑자기 큰 박스가 나타났거나 자동차가 앞에서 갑자기 서 있어서 급하게 그 자동차를 피해야 될 때는 카운터 스티어링을 쓰지 않으면은 빠르게 차선을 바꿔서 회피 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급한 회피 기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공터에서라도 카운터 스티어링을 종종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도로에서도 뭐 맨홀 뚜껑이나 웅덩이 같은 게 나왔을 때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더워서.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실험하고 정리했던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도로에서 끝까지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